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택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발표 평가 준비하기입니다. 이제 서류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그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5월 13일 날까지 발표 자료 1차로 내고 그다음에 이제 본 발표가 5월 중순쯤에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뭐 선정되신 분들은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가 됐는데요. 좀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일이라 이것도 마무리까지는 좀 짓는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강좌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로컬 크리에이터 특집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쯤에 조금 특이 케이스로 상품 특강 하나 정도 더 올라갈 예정이에요. 자, 먼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월 29일에 이미 마감이 됐지만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사업화 자금은 예비 창업자는 1,000만 원, 그다음에 기창업자는 3천만 원 정도로 예창패나 초창패, 청창사 이런 지원 사업 대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또 이제 예비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적어서 적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업의 특징이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육성하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제 끝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아주 작게 시작해서 소상공인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떤 큰 하나의 그런 그 큰 회사에 이제 회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꿈을 가지신 분들이 작게 가볍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게 괜찮은 지원 사업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에서 발표 평가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뭐 예비 창업 패키지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도 있고 그거 외에 뭐 이제 다른 지원 사업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대비해서 굳이 뭐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뭐 활성화 지원 사업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로컬 크리에이터면 그럼 뭐가 달라야 될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뭐 스타트업을 한다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야 될까? 라고 한다면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창의적인 소상공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과 어떤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시작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색을 어떤 그 특산품화 시켜가지고 그 지역만의 문화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전반적인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의 그 취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지원 사업이 사실 저는 1,000만 원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그 1,000만 원 못 모으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도 못 모으는데 그거 50만 원씩 모은다 그래도 그거 2년 걸려야 간신히 모으는 돈인데 이거 절대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예창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작은 돈으로 1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사업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작은 자본으로도 충분히 개인 사업은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가볍게 성과를 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상공인을 돕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히려 뭐 이거 가지고 뭐 AI를 돌리겠다는 둥, 뭐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뭐 하드웨어 무슨 뭐 대단 기계 장비를 만들겠다는 둥, 이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표 평가를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요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그 안에서 어떤 가치가 창출할 수 있게끔 될 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어떤 그 가치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 평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취지라는 거고요. 이제 발표 평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유의미하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왜냐하면 분명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혁신적인 기술 아이템이 아닌 지역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지원 자금을 대주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주관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몇 군데에서 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좀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원래 취지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주관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위에 창업진흥원도 그렇고 그 위에 중기부도 그렇고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 취지를 알리면서 그냥 이렇게 막 그 심사위원들한테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열이라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똑같을 거예요. 그냥 예전에 그냥 늘 오던 전문가 풀에서 예창제 초창 때 오던 그런 이제 전문가 풀 적당히 들여가지고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아 이거는 뭐 로컬 크리에이터라서 지역 소상공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끝 하면은 그냥 가서 평가할 텐데 결국에는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창업 그 아이템을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해서 이게 사업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시장성과 사업성을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매출 좀 나오고 뭐 좀 혁신적인 기술 아이템 있고 AI 돌리겠다 그러면 분명 개 중에 어떤 놈들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 본질을 망각하고 이 아이템 좋네 그러면서 자기 관심 있다고 점수 준 사람이 있기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것도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에 정말 적합한 그런 대표님들도 보시긴 하겠지만은 분명 어떤 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넣으면서 백업으로 넣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백업으로 넣어가지고 선정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래 받고 싶었던 건 예창패, 초창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도 거기 맞춰져 있을 텐데 과연 바꿔봤자 얼마나 바꿨을 것이며 여러분이 그런 과연 예창패, 초창패로 막 이렇게 막 5천억, 1억 가지고 막 큰 사업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1,0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색깔이 여러분이 맞겠냐는 거죠. 거기에 맞추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안 맞거든요. 그냥 받고 나서 1,000만 원밖에 안 준다. 3천만 원밖에 안 주는데 괜히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뭐 지원자가 그 모양인데 심사위원이 다르겠어요. 그게 똑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평가에서 뭐 로컬이라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본질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의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창패, 초창패 스타일처럼 약간 전국구나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하는 무슨 막 자본금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가고 막 몇 억이 들어가는 그런 뭐 AI 기반의 무슨 메가 트렌드 기술을 갖다 놓고 막 드론을 날리겠는 이러면서 막 그렇게 발표하면은 이건 좀 가도 멀리 간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엔 당연히 떨어질 거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역의 소상공인으로서 좀 작게 시작하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경우. 즉 뭐 당장 올해 매출이 막 10억을 찍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작게 시작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찍어가지고 결국에는 좀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골목식당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도 처음에 새마을식당에서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은 작지만은 결국 그 끝은 진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을 그쪽으로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때와는 다르게 좀 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암울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가치를 보이고 그 다음에 지역 특색과 경기 활성화 방안을 분명히 제시를 하면서 작게 시작하지만은 빨리빨리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신다면은 오히려 막 뭐 우리가 AI를 하네, 혁신 기술을 하네, 뭐 시대를 갈아엎겠네, 플랫폼을 하네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가치 인정받고 선정돼가지고 여월한 듯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정말 잘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 다시 얘기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보통 이런 것들은 그냥 혼자서 부모님이나 이런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소상공인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부모님들께서 이제 지금 또 소상공인들 많이 힘드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사업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가치를 살려서 이렇게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어떤 그 새로운 요소들을 집어넣고 발표 평가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훨씬 더 좋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발표 평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 평가를 준비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정답은 없다. 결국에는 제가 요래 해라라고 이제 늘 강의를 하고 또 관련된 이제 발표 평가 강의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거 여기다 제가 걸어드리긴 할 텐데 그렇게 걸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방법도 그냥 하나의 방법론인 거지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발표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뜻을 어필하기 좋은, 여러분의 의지를 어필하기 좋은 쪽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면, 그 발표를 하시면 되는데 시장성과 사업성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완전 처음인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요번엔 조금 좀 특이하게 발표 자료 만들기를 한번 강좌로 구성은 할게요. 내일 할게요. 내일 할 거고 이거는 창업꿈나무 특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는 발표 자료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뭐 흔히 그 순서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찾아보면 또 다른 유튜브 강좌에서도 일반적인 그 발표 자료 만드는 법 많으니까, 뭐 그냥 그거 가지고 하시겠다는 분들은 질문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행간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그래도 그 아이덴티티에 맞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심사위원들이 가장 많이 할 만한 질문들 몇 개를 좀 예상을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질문에 그냥 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질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마음에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번에도 자주 나오는 질문들과 행간 읽기, 그 질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거죠. 예상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 매출 얼마로 보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년 매출이요? 한 3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이게 아니에요. 보통 매출을 물어본다는 거는 사업 계획서나 여러분이 발표하는 내용 안에 이게 사업인데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안 나왔다는 얘기라고요. 우리는 이 사업을 가지고 광고비와 뭐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입니다. 수수료 몇 프로 받을 거예요. 끝인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당신들이 모으는 그 수익 모델도 좋지만은 그 안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와서 이 회사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창출이 될까? 즉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그걸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넣으면 이 질문이 나오죠. 이걸 넣었으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향후 5년간 계획의 매출 이렇게 잡고 있고 내년도에 1억 정도지만 5년 뒤에는 그래도 5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예상 매출 어떻게 될까? 이 질문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야, 안 적었다는 얘기거든. 안 적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돈에 대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돈 벌려고 사업하는데 사업 계획서 쓰면서 어떻게 돈 벌겠다는 적어놓고 얼마나 벌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안 적어놓은 거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요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는가. 자, 수익과 매출은 다르죠. 우리 회사 매출이 2억이 나왔다 그래도 쓴 돈이 2억 5천이면 5천만 원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는 매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물어봤다는 거는 이거 매출 나오는 건 둘째치고 이 회사 이거 장사 안 될 것 같은데야 결국에는. 즉 돈을 벌려면 돈을 먼저 써야 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10억을 벌려면 9억을 써야 돼요. 1억 원을 벌려면 9천만 원을 써야 되고 그리고 남는 돈 1천만 원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1억이 나오겠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1억이 매출로 잡히면서 그 안에서 내가 비용으로 쓴 9천만 원을 제외하고 순수익이 1천만 원이 남는다라고 하는 그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안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얼마를 썼는지 생각조차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봐도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 이 회사가 백날 우리 회사 매출 뭐 50억 예상이다 100억 예상이다 그럼 뭐해. 딱 봐서 견적 내면은 매출은 50억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쓰는 돈이 한 60억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거 고민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한테 멘토링 받았던 친구들 개까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도대체 이놈에게 동계산을 안 한 거예요. 동계산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소상공인이면은 적어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은 그거 위해서 장부도 쓰셨을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마진이 나오진 알기 때문에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금방 예측할 수 있는 값이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계산기 두들겨 봐서 안 나오면은 견적 안 나오면 이 사업하면 안 되죠.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자매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자금 조달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자금 조달 방법이 왜 나오냐면은 되게 단순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좋아. 이 회사가 5억을 벌겠다는 거 알겠어. 근데 4억을 벌어야 돼. 근데 4억을 써야 돼. 근데 이 4억을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어. 왜? 이거 로컬 크리에이터 잘 받아봤자 3천만 원이고 뭐 그 외에 투자 받고 뭐 한다 그래봤자 시드 투자 받아봤자 4억은 절대 안 차거든요. 때려 죽여도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이제 요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는 자매품으로 자금 조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초기 자금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로컬 크리에이터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의 기본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일단 한 2천만 원 버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사업을 꾸려가는 그런 어떤 규모의 사업인 거죠.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 M&L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금이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 가지고 캠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40만 원을 했겠죠.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스튜디오를 열어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보통 1인 스튜디오 그때 대여해서 쓴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4, 50만 원 들 테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한 500만 원이니까 그래도 1,000만 원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게 한 그 정도 선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키워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뭐냐 막 딱 봤는데 견적이 너무 세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제시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물어보겠죠. 그 수익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가? 그게 사실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아니 수익이 지금 막 한 1억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 1억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출 근거라는 게 뻔하잖아요. 제가 이런 제품을 판다 그러면은 뭐 이거 한 개당 뭐 10,000원이 남는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뭐 1,000명한테 팔면은 1억 원이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000만 원이 남는구나. 10,000명한테 팔면 1억 원이 남는다. 이렇게 산출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뻔하잖아요. 10,000명한테 어떻게 팔 거예요? 10,000명이 살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요성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매품으로 많이 나오는 게 수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매출이 예상이 되고 그 매출 안에 비용 구조를 따져가지고 얼마의 지출이 나갈지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남는 이익률이 있고 그 지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요것들이 이제 계속 트라이앵글로 돌면서 어떤 그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생각보다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는 좀 어렵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또 이것도 특강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로컬 크리에이터 쪽은 의외로 이런 쪽에 많이 약하셔가지고 한번 제시는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과의 상생 방언. 근데 솔직히 지역과의 상생 방언 질문 나올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니 명색이 로컬 크리에이터인데 지역하고 상생할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는 이 사업 계획서 자체가 로컬 크리에이터랑 요만큼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 아무리 봐도 당신의 사업 계획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받고 싶고 이건 백업으로 냈는데 그 백업으로 된 게 덜컥 돼가지고 발표하러 온 거죠. 예창패 초창패 떨어지고 그 티가 나거든요. 그럼 발표 평가 때는 실제로는 그 지역의 어떤 가치를 살리면서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소상공인도 시작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사람 심리가 그래요. 한 1억 원 기대하고 있다가 1,000만 원, 3,000만 원 줄어들면은 이거 뭐 대충 해도 그냥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사실은 예창패 초창패도 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다 재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든 아이템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뭐 1,0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똑같은 심사위원들이 와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다 그 풀에서 그 나물에 그 밥이 와요.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발표 평가도 좀 지역의 그 상생 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적당히 집어넣고 거기 맞춰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냥 냈으면은 이 질문 나오면은 그건 이제 정말 성의의 문제. 야, 저거 그냥 냈구나. 사실 뭐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고객이 누군가요? 이거는 뭐 예창패, 초창패도 다 똑같은데 목표 고객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막장인 거예요. 누가 살지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예? 아니 상상을 해봐도 이거는 정말 20, 30대들이 좋아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냥 20, 30대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몇 명 정도 퍼센트 정도 구매율을 보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지 밑도 끝도 없이 목표 고객이 누구냐 이거는 이거 누구한테 팔 건데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목표 고객이 되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구체화될수록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관광객 아니면은 뭐 그 지역에서 뭐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그 지역에서 뭘 하는 사람들 이런데 두리뭉실하게 잡는 게 뭐냐면은 멋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특이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목표 고객이지. 그럼 전체 인구 중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몇 프로로 잡을 거냐고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그 막장스러운 발표 중에 하나예요. 이 질문 나왔다는 거. 목표 고객 정의 안 했다는 얘기거든. 누구한테 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들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사실 이것도 발표 평가 같은 거 이제 해보면은 정말 제가 엊그저께 한번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었거든요. 한번 한 친구를 너무 정신머리를 놓고 있어가지고.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목표 고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팔고 싶은 거 맞잖아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시작점과 중간점과 나중점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정의를 안 하면은 그냥 이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안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최악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잘못 썼거나 사업 구상을 개떡같이 했거나 발표를 더럽게 못했거나 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것들 좀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더본코리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삼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LG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죠.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가 뭐 그 대기업하고 어떻게 뭐 경쟁을 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심사위원들이 화법이에요, 화법. 그러니까 경쟁력하고 차별성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다르고 이게 다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 그게 경쟁력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삼성 같은 데가 들어오면은 그게 경쟁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때려박으면 다 되는 건데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보다 먼저 시작한 회사가 돈과 사람과 인력으로, 그러니까 돈과 사람과 시간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되는 거면 그게 여러분의 경쟁력과 차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경쟁력과 차별성이 되려면 그 안에서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가치가 내재적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꼭 유형화된 특허나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찰력이나 어떤 시장의 경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똑같이 따라 들어온다고 해도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 특유의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쟁력이나 차별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삼성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삼성은 이런 일 안 합니다. 이런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이거는 차별성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한 질문인데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하면 이 질문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삼성이 들어오면은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도 그냥 망합니다. 예. 삼성이 일단 작정하고 판 깔고 들어오면은요. 서울대 교수가 기술 창업해도 망해요. 예. 뭐 시장도 조져버릴 텐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어떤 숫자나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가 작은 규모지만은 그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고수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들으면 어떻게 할게요? 그러면은 물론 그런 회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차별성과 경쟁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정확히 무엇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요거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표님 이거 제가 처음에 좀 얘기를 좀 덜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어떤 걸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 이거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뭐 이거저거 다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시겠다는 게 음식이에요, 카페예요, 아니면 서비스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이 질문 나오면은 발표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심사위원이 그 사업이 뭔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거든. 발표 잘못한 거지 그러면은. 난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당신이 이 사업에서 뭘 하겠다는 게 납득도 안 되고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든 이해도 안 된다. 이 질문이 나오면은 이건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발표 평가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발표 준비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예상 질문들을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의 발표자를 보란 말이에요. 이 질문들이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도록 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발표 자료를 작성할 때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식은 자유롭게 하고 형식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말씀도 뭐 욕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딱 3가지는 들어가야 돼요. 필수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돈이 되긴 되는 일인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인가?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다? 이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지금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벌지만 나중에 이게 진짜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진짜 더본코리아 같은 그런 거대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어떤 그림들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이번 달은 짜장면 만들어서 팔았다고 치고 다음 달도 짜장면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2년 뒤에도 짜장면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이 3가지만 확실하게 그 안에 어필이 되면은 그럼 사업의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3가지가 확실하게 어필이 안 되면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질문들이 다다다닥 나오면서 이제 연타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으로 시작하신다는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보단 보통 부모님이나 주변의 지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내일 당장 시장에라도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그 정보를 모으고 스스로의 통찰력을 가지면은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늘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뭐 예창패, 초창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창사 정도 돼서 웬만큼 지원 사업도 좀 커지고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우수하고 우리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만들면 돈이 될 것이라는 논리가 요만큼 맥혀요, 요만큼. 가끔 가다가 기술 좋아하는 그 VC들, A씨들 그냥 가진 건 쥐뿔 아무것도 없고 대가리에 든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기술 되게 좋아 보이면 오 저거 대박 칠 것 같아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도 모르고 이렇게 막 혹해가지고 점수 잘 주는 그런 애들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맥히는 게 있어요. 우수성은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발표를 하거나 어디 가서 발표를 할 때는 아이템의 우수성은 차별성이나 경쟁력 측면에서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성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수요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 아이템은 나왔을 때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장성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마인드와 역량을 가지고 사업성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의 기조로 잡고 작성을 해주면은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 강좌 끝났는데요. 이제 그래도 좀 아쉬운 분, 그래도 이거 너무 참 처음이라 발표 처음 하는 거로 너무 어려운데 이런 분들도 있어서 로컬 크리에이터는 사실 저는 조금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좀 많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업 꿈나무 특강으로 뭐 이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창업 꿈나무 특강으로 두 가지를 준비를 할 건데요. 이제 내일은 지원 사업 초보자의 발표 자료 준비하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여기엔 뭐 넣고 여긴 요렇게 정리하고 해가지고 방향성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발표 자료 아주 포맷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떤 그 뭐 성공하는 발표 자료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발표 자료를 못 만드시니까 한 번쯤 포맷은 보여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만 맞추면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못해서 안타깝거나 심사위원들한테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아쉬운 경우는 안 남도록 할 수 있는 정말 딱 평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수정을 하거나 변화시켜서 더 나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역량이라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칸만 어떻게든 텍스트로 채우면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발표 자료 준비하기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뭐 가르치는 게 일인 사람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질의응답에 대응하는 몇 가지 스킬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사실은 발표 자료에 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가능한 빨리 하기 위해서 앞으로 2, 3일 안에 좀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만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